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중국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3대 주요 경제권의 제조업 지표가 모두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마키사가 집계한 미국의 11월 제조업 PMI 지수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ISM 제조업 지수도 6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제조업 PMI도 2년 반 만에 최고치였고요. 어제 발표된 중국의 11월 HSBC 제조업 PMI는 50.8로 전달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경기 확장세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주문 지수가 51.7로 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부 이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또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조업 PMI도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죠. 이러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에 대한 코멘트부터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It seems to me the PMI figures reflect that the Chinese economy is very stable, and the growth momentum that had picked up since September can extend for a couple more months. But overall, in 6 or 12 months' time, I believe that the growth momentum will pick up quite nicely, and also the reform will generate a lot of domestic opportunities for all the enterprise, be it state-owned enterprise or non-state-owned enterprise, to get access to. When we see what our clients are going into 2014 much more optimistic than they were a year ago, I think the whole concern about the hard landing is really off the table at this point. Nobody talks about that anymore. Yeah, exactly. You don't hear the words hard landing at all, which is such a big change from 3 or 4 months ago. But I think I'm quite optimistic about 2014. We're potentially in a period of synchronized growth. Abenomics, Japan's growing. The Eurozone is out of recession. The U.S. economy is growing in spite of a restraining fiscal situation. And now China's growth is stabilizing. 2014 could be a very good year. 주요 경제권의 성장세가 같이 가고 있다. 이 말과 함께요.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이제는 거의 논외가 됐다. 이 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주요 3개의 경제권의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좋았는데 유럽 증시도 오늘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미국 증시도 빨간불, 미국 증시로 본다면은 하락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신 대표님, 이 분명히 좀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은 같은데 오늘 증시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경제 계속되는 시장의 상승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상당 부분 지수면에서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되는 주가의 상승보다는 조금은 좀 차익을 좀 실현해 보고 가자라는 그런 욕구 커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나온 인터뷰 기사 저는 이 부분 보면서 2가지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경기의 핵심 축, 이 핵심 축들의 움직임이 다소간 좀 순서는 좀 엇갈릴 수 있지만 다소 약간은 좀 방향은 같지만 모멘텀 면에서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 한 가지 느꼈고요. 그다음에 2번째 부분은 이제 중국, 유로존, 미국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는 연착륙에 대한 어떤 확신 내지는 기대 로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침체 국면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내지는 확신 쪽으로 서서히 시장 내 그리고 경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조금 좀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를 지금 분명히 느끼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어떤 투자 심리 자체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특히나 동행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들 이제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뢰지수나 심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선행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제조업과 소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동행지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발표된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동행지수다라고 이제 의미가 많이 부여될 텐데요. 이 동행지수 지금 현재 이 상황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이 부분 좀 많은 부분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찌 됐건 연말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말에 통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제 지표들 어찌 보면 내년의 경기 상황을 전망하게 해주는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 이제 2013년이 아니라 2014년으로 점차 시장의 관심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어제 나왔던 중국의 지표, 미국의 지표, 그리고 유로존의 지표 공히 다 2014년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는 그런 근거가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은 뭐 좋은 해가 될 것이라는 앞서 인터뷰 내용도 있었는데요. 자, 오늘 다우지수가 16,000선을 지켜냈고 또 S&P 500도 1,800선을 지켜냈습니다.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제 느낌으로는 예전에 지표가 좋게 나오면 QE 축소 우려 때문에 뭐 지수가 내려가고 이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단지 이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더 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여전히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을 좀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박경영 팀장님은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제 어제의 경우에는 중국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만 이 IPO 재개 소식으로 인해서 이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시장 내부에서도 이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신규 상장 종목보다 약간은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논란들과 함께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었고, 우리 시장의 경우에도 신규로 자금이 어딘가에 투입이 되게 된다면은 자금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 시장의 수급에는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영향은 호재와 악재가 섞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만 할 텐데요. 실제로 내년에 그 업종별로 전망을 보았을 때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중국의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계업종의 경우에도 지난 한 3년 정도 동안 유럽과 중국 경기의 부진으로 인해서 극심한 침체를 겪어왔었는데, 내년의 경우에는 미국 경기 회복에 이어서 유럽과 중국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선순환 효과가 업종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이 미국과 유럽의 영향을 중국이 받는 이러한 영향을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삼중전의 이후에 개혁에 대한 그러한 개혁에 대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성장의 경우에는 다소 완만한 속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미국의 경우에도 자국적으로 제조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이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이전보다는 미국 경기의 회복에 따른 중국 경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는 좀 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의 차이점에 대해서 신 대표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고 긴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의 턴어라운드 모멘텀, 어떤 다른 지역에서의 모멘텀보다 더욱더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셨습니다. 오늘 나온 뭐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유로존의 최근 추이라든지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강세, 모멘텀의 강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신 거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 뭐니 이번 주 특히나 이제 5일에 열릴 유로존의 그 통화정책 회의에 22 통화정책 회의에 다들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뭐 몇 차례 이제 그 논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유로존에서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 부분, 물론 지금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급작스럽게 뭐 이번 달부터 뭐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이 될 그럴 가능성은 좀 상당 부분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만, 저희 이제 큰 그림 속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이런 부분이겠죠. 실업률과 이제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유로존의 상황, 다소간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다시금 침체,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또 한 번 중요한 어떤 그 크리티컬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평가 내지는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점 꼭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요, 우리 계속되는 시장, 어떤 주식 시장의 반응은 기대감이 최소한 50% 이상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감, 과연 지금 현재 미국존, 유로존, 그다음에 중국존 이렇게 지금 세 개로 이제 경제 권역을 큰 그림에서 나눠봤을 때 어느 쪽에 가장 어떤 그 기대감 그리고 기대감이 가까이 와 있고 어떤 모멘텀에 대한 전망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클까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유로존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